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시찰단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본격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현재 상황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밝힌 오염수 시찰단 일정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일정은 일본이랑 이제 미리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지난 19일 날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과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이 두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두 분이 말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일단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로 한다. 실질적인 시찰 활동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까지 실시한다. 오늘부터네요. 예, 오늘 오전 9시에 시찰단은 도쿄전력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했습니다. 기술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앞으로 이틀, 오늘, 내일 23일, 24일까지 어떤 것을 어떻게 짚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염수 이 관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하는 것이고요. 예. 23일,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서 오염수 실태 관리를 실제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다시 25일 날 시찰단 점검 결과를 놓고 도쿄전력, 그리고 경제산업성, 그리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들과 기술회의를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 오늘 오전에 9시에 열린다는 도쿄전력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기술회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오염수가 있는 K4 탱크하고 다핵종 제거 기기라고 하는 알프스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요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우리 정부가 요구해서 시찰 대상을 관찰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이번 정부 시찰단에는 민간 전문가는 좀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죠? 시찰단 인원은 정부 측 전문가 2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 위원장, 그러니까 유국희 원자력 위원장하고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해서 모두 2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 명단은 밝히지 않았어요. 명단 왜 안 밝히냐라고 했을 때 시찰하는 동안만이라도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명단 공개하는 거하고 집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민간 전문가는 시찰단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태평양 연안국들이 일본에 시찰을 할 때는 다 명단 다 밝히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늘은 우리 측 민간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태평양 연안국까지 포함됐는데. 네. 일단 대신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두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정부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도가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또 이거 맞다라고 또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성 의원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일단 일본은 원전 내부에서 이 발생하는 오염수를 알프스로 걸러낸 뒤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인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프스로 처리하기 이전 것을 오염수, 처리한 이후로는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알프스로 처리된 물을 내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리된 상태 이후에도 이게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미리 처리됐다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참 그렇군요. 이 오염수, 처리수, 일본의 논리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자, 평론가님,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돌게 되니까요. 예. 외국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방류하느냐일 때 이게 오염수가 방류된다라고 쓰는 것인지 처리수가 방류된다고 쓰는 것인지에 따라서 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일본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무성 보도자를 통해서 알프스 처리수의 해양 방출 시 운용 등등 이렇게 알프스 처리수라고 써요. 미국도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역시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EU나 영국이나 G7 국가 중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역시 알프스 처리수라고 씁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IAEA에서 안전기준에 따라서 쓴다라고 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이번에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볼까요? 중국 외교부에서는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방류되는 이 물을 핵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예. 예. 러시아에서는 그냥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물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물과 그러니까 워터와 폐수, 웨이스트 워터, 폐수라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예. 외무부는 방사선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북한과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처리수라고 쓰려고 하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뭐 이 중이 쓰려고 하는 핵 오염수라는 표현이 가장 적확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아무튼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 어떤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 함유 폐수라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은 이제 해류 영향 때문에 걱정이 많은 태평양 국가들, 소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해서 16개 지역 협의체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핵 폐수라는 표현을 동시에 처리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사용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지금 식탁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일본이 이런데 머리를 쓰는 것이 뭐냐면 주요국 정상들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장면을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당신들 대통령들도 먹는데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국제 미디어 센터에도 후쿠시마 복숭아를 사용한 주스, 토속주, 양갱 같은 거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이런 걸 식재료를 섭취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다가 메시지로 전파하는 교두보를 삼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에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도시락 제공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이 이제 방류 결정을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21년 4월 13일 결정하고 4월 14일 다음 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이 오염수를 더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 정상 원전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일본 정부에서 어떤 성분이 어떤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얼만큼 배출하는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때 반박을 했었고요. 그날 또 아소다로 그 일본 재무상이 금을 마셔도 별일 없다 막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 왜 바다에 굳이 버리냐? 당신들이 전부 다 마시면 되겠다라고 주변국들이 다 그래 비판을 했어요. 또 더 황당한 것은 이게 이제 그날 나온 보도인데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나 중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분개했다. 이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일본이 동의를 구한 건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래놓고서 상대를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말입니다. 자, 심지어 지난 4월 1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렸던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얄팍한 수를 쓰다 뭐 대망신을 당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라고 회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이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예. 보통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미리 다 조율을 하거든요. 조율하지 않고 바로 경제산업성 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이 사람 이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다 환영한다라고 입장 밝혔다 바로 망신당한 겁니다. 결국은 이 회견 끝나고 나서 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면서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얄팍한 수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평론가님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후쿠시마에 이제 시찰단을 보낸 것 일본의 명분 쌓기에 좀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뭐 면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리삼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양측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방문 검증 시찰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브리핑 세션 설명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했는지 보도를 계속 찾아봤는데 예. 안 나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못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